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9주차 때부터 이제 개방 시스템에서의 연력학 1법칙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9주차 때는 개방 시스템에서 연력학 1법칙 식을 유도를 해보고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시스템이 개방돼 있으면 질량이 들어가고 나간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볼륨, 개방 시스템에 관심 있는 영역을 이렇게 잡아요.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아. 그러면 들어가는 질량 유량이 있고 m inlet 나가는 질량 유량이 있을 때 m e exit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어떤 내용의 질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질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컨트롤 볼륨에서 또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질량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연속 방정식이죠. 연속 질량 보존 또는 연속 방정식.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컨트롤 볼륨 내에 질량 유량의 변화는 들어오는 질량 유량 빼기 나가는 질량 유량. 요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쓰기도 해요. m.cv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법칙. 1법칙을 표현해 보면 1법칙은 원래 밀폐 시스템에서는 뭐였어요? DE, DT는 들어오는 열 전달률 빼기 나가는 일, 밖으로 행하는 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오픈 시스템, 개방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게 컨트롤 볼륨 써주고 들어오는 질량 유량과 가지고 오는 에너지 빼기 나가는 질량 유량과 함께 동반하는 에너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여기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유동일 내부 에너지와 유동일 이게 항상 쌍으로 가니까 그걸 엔탈피라고 정의를 했어요. 엔탈피. 엔탈피는 에너지의 한 종류지. 내부 에너지, 엔탈피, 또 깁스 프리 에너지, 또 뒤에 나오는 또 헤르몰츠 프리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두 번째 이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이 밀고 들어갈 때 여기 PI인데 밀고 들어갈 때 이 유동률에 해당하는 PI, VI 그런 에너지가 개입이 된다. 나갈 때도 이 계면으로 밀고 나오는 PE, VE라는 에너지 또 그 조건에서의 내부 에너지 이렇게 항상 같이 처리를 하는데 이걸 엔탈피 E라고 하는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엔탈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V1의 제곱, VI의 제곱 더하기 GZI 나갈 때도 엔탈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례로 이 검사 최적 또는 개방 시스템에서 연력학 1법칙을 적용하는 예 몇 가지를 다뤘어요. 사례, 응용 사례. 첫 번째가 뭐였지? 노즐과 노즐 또는 노즐의 반대 개념인 디퓨저. 노즐은 속도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게 노즐이죠. 입구에서 출구로 가면서 단면적을 작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겠지. 연속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노즐이고 그래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한 다음에 쭉 흘러가게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 싶다. 그럼 다시 확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디퓨저, 이게 노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속도나 압력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로 실험을 해요. 실험.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에 자동차 연구할 때 풍동이라는 게 있는데 바람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풍동 실험 장치 160페이지에 여기에 이제 자동차나 실차나 아니면 모델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속도를 컨트롤하고 이때 압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즐을 사용해서 이쪽 속도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실험을 하고 나갈 때는 원래대로 나가게 다시 디퓨저를 설치하고 노즐을 설치해서 원하는 실험을 한다. 아시겠죠?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예제 문제도 하나 풀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터빈이 있었어요. 터빈. 그리고 세 번째 압축기와 펌프. 그리고 네 번째 열교환기 하기로 했고 열교환기. 다섯 번째 교축 장치.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부품이라고 하면 부품일 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장치를 이해하면 이 다섯 가지를 적절히 요소로 삼아서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어떤 냉동 시스템도 될 수 있고 또는 발전소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즐 푸는 문제는 해봤으니까 해봤죠? 노즐 푸는 문제 해봤고 터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터빈 예제. 증기터빈 예제가 예제 4-3에 나와요. 자, 터빈. 터빈은 뭐예요? 터빈. 빙글빙글 도는 회전 날개 같은 게 터빈이죠. 이렇게 날개들이 이런 날개들이 달려 있어서 예를 들어 노즐이 이렇게 여기 이제 날개들이 달려 있어요. 터빈 날개, 터빈 블레이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노즐로 여기를 때려. 예를 들어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을 이 스팀 노즐에 넣으면 속도가 빨라져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속도를 만들어서 이 터빈은 날개를 때리면 터빈이 회전하겠죠.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 회전력을 이 발전기에 연결해서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공학 시간에 발전기 원리 얘기를 했으니까 돌려주면 전기가 나오는 거 연결만 해주면 되고 돌려주는 부분이 우리 기계가 하는 거고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 주로 전기과 출신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터빈 날개를 때리기 위해서 노즐이 필요하고 이 노즐로 들어가는 이게 증기이면은 증기 터빈이 되는 거고요. 꼭 증기가 아니어도 되죠. 그냥 물이어도 되고 또는 뭐 공기로 때려도 되고 다양한 터빈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터빈이 있어. 어쨌든 이제 이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은 3학년 2학기 때 유체기계가 있어요. 진공 및 유체기계 이 과목에서 이제 터빈도 상세히 다루고 또 뭐 압축기도 다루고 펌프도 다루고 다 다룰 거예요. 좀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연력학이니까 그냥 시스템적으로 또는 그 상세하게는 다루지 않고 연력학적으로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빈 문제에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증기 터빈이 있네. 예제 4.3 터빈 문제 예제 4-3 4.3 증기 터빈 문제. 질량 유량 M-4600kg/h 인 증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른 이걸 kg/s로 바꿔줘야 되지? 이거 지난 시간에 풀었나? 응? 푸른 것 같기도 하고. 푸른 것 같기도 하는데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전체 스토리상에서 이 맥락이 좀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이 3600초잖아요. 그러니까 3600초로 고쳐주고 4600kg 이런 단위가 되겠고 질량유량. 그 다음에 증기가 정상 상태. 이게 증기야, 증기. 증기 터빈. 정상 상태다. 정상 상태면은 이런 게 dm, dt도 0이란 뜻이고 d 에너지, dt도 0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터빈이 출력이 있다. 출력 W, W 닷 터빈. 터빈의 출력이 얼마냐면 1000kW다. 1000kW. 1메가와트급 터빈이에요. 그리고 입구와 출구 조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터빈을 계략도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은 터빈은 이렇게 터빈으로 들어가서 나온다. 이렇게 치면은 터빈 들어가기 입구 조건 압력은 P1은 60바, 온도 T1은 400도 C, 그 다음에 속도 V1은 10m/s. 이게 들어가서 나올 때는 출구 P2는 0.1바, 압력이 툭 떨어졌죠. 60바, 60기압쯤 되는 것이 오히려 진공에 가까운 1기압의 0.1기압 수준으로 압력이 툭 떨어지면서 1이 나온 거지. W가 나오는 거예요. W 닷 터빈에 터빈 1이 나오고 엄청난 에너지가 훅 떨어진 거지. 그래서 출구에서는 0.1바의 건도가 있네요. 건도가 있으니까 지금 증기 상태, 이게 투페이스 상태, 건도 0.9, 90%. 그리고 속도는 빨라졌어요. 속도는 V1, V2는 50m/s다. 그러면 이게 주변으로 열 전달이 일어난다. Q닷. 이 Q닷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주변으로 주위의 열 전달량이 몇 킬로와트냐? 열 전달률이 몇 킬로와트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이 항상 여기를 봐야죠. 정상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어졌죠. 정상 상태니까 연속 방정식에서 이게 없고 에너지 방정식에서 이게 0이고 그러면 이게 정상 상태 연속 방정식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오는 질량유량은 나가는 질량유량과 같다. 정상 상태니까. 그래서 그냥 m닷으로만 써도 되겠지. m닷으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은 거죠. 같은 거. 이거 같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걸 구하라는 문제지. Q.CV를 구해라. 이건 알려줬고, 이거 알려줬고, 유량을 알려줬고, 엔탈피, 입구와 출구의 엔탈피 다 구할 수 있죠. 여기 뒤에 증기표를 찾아서 P1, T1에 해당하는 엔탈피를 표를 보고 찾고, 여기 출구 조건에서도 압력과 온도는 모르지만 투페이스 상태니까 P2 이 압에 대한 포화 상태의 H2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건도가 있을 때는 1 빼기 건도의 HF 더하기 건도의 HG 0.1바의 포화일 때의 값을 찾아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H2가 결정이 되지. 그래서 이 식에서 H 이건 알고 이건 투페이스 상태 이것도 알고 VI 알려줬고 VE도 알려줬고 이건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없고 그러면 수평이니까 얘와 얘는 거의 무시할 만하죠. 서로 상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게 수평이 아니고 기울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양 자체를 실제로 만약 계산해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거의 무시할 정도 작은 값이야. 그래서 최종 구하라는 거 뭐냐면 Q.CV를 구하라는 건데 이것은 이 식에서 보다시피 W.CV 더하기 넘어갔지? M.으로 묶어내면 HE 빼기 HI
더하기 2분의 1의 VE의 제곱 빼기 VI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 다 주어져 있고 이것도 주어져 있고 이거 표를 보고 찾고 조건 가지고 이것도 표를 보고 찾고 그다음 여기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고 그래서 Q닷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Q닷을 구해보면은 Q닷이 얼마가 나왔지? 마이너스 61.3kW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61.3kW 각자 해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시스템에서 주변으로 나갔다는 거지. 열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게 플러스인데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나갔다는 뜻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고온고압의 가스가 이 터빈 안으로 여기 이제 상세하게 그리면 여기 터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터빈이 있는 건데 그냥 계략도로 그린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 터빈에서 일을 하고 또 굉장히 고온고압의 가스가 부딪혔으니까 주변으로 열 손실이 일어나겠지. 이걸 열 손실을 최소화시키면 일을 더 많이 해낼 수 있겠죠. 여기 단열 조건을 어떻게 만든다거나 여기를 최소화시키면 그만큼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꽤 복잡해 보이는 터빈 문제도 연속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방정식 저 두 식만 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상세적으로 이 안에 터빈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할 건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은 이제 유체기계 시간에 또는 열전달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터빈까지 설명을 드렸고 터빈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압축기와 펌프가 있죠. 압축기와 펌프를 봅시다. 세 번째, 압축기와 연료체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터빈, 압축기, 펌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압축기와 펌프 우리 교과서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압축기 컴프레서라고 하죠. 영어로 컴프레서. 펌프는 PUMP. 이 컴프레서와 압축기 둘 다 이 유체를 압력을 가해서 유체를 이송시키는 건데 주로 컴프레서는 기체용이고 기체용. 펌프는 액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액체용. 그래서 컴프레서를 많이 쓰는 게 뭐야? 뭐 공기 컴프레서, 고압 공기 만드는 거 있죠? 압축 공기 만들 때 컴프레서를 쓰죠. 그 다음에 또 부품 중에는 그 냉동 사이클 중에서 압축기 부분이 있죠. 압축기. 거기도 컴프레서가 필요하고. 펌프는 액체를 이렇게 이송시키는 펌프. 잘 알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용량을 결정하고 싶다. 입구와 출구 조건을 세팅해주고 거기에 맞는 컴프레서의 용량을 설계하시오. 그러면 우선은 연력학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 컴프레서도 뭐 회전 왕복동 컴프레서, 회전형 컴프레서, 펌프도 뭐 왕복형 또 회전형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유체기계 시간에 3학년 2학기 때 진공 및 유체기계 시간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컨트롤 볼륨만 잡아서 압축기 펌프 문제를 푸는 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제로 들어가 봅시다. 예제로 들어가서 압축기 문제가 하나 있지. 예제 4.4 압축기. 이 압축기가 있어요. 압축기는 압축하니까 이렇게 입구에서 출구로 가면서 더 단면적이 작아지게 그려요. 노즐처럼 편의상 심플하게 그릴 때 이렇게. 그래서 압축기가 공기네요. 공기. 예?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인데 공기가 0.1 제곱미터의 입구 면적 여기가 입구 출구면 입구 출구 여기에 단면적 A1이 0.1 미터 제곱 입구 면적을 통해서 압력 1바 온도 290 켈빈
P1은 1바, T1은 290 켈빈, 속도 V1은 6m/s 상태에서 정상 상태다. 즉 여기 DDT 제로, DMDT 제로,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로 정상 운전을 하는 거죠. 초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동을 막 시작했을 때는 정상 상태라고 볼 수 없지. 이제 어느 정도 기동이 되면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 시간에 따라서 유량이나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안정화된 상태, 그게 정상 상태죠. 그 정상 상태 조건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출구 조건은 어떻게 돼요? 출구는 압력이 P2는 압력이 7바, 온도가 T2는 450 켈빈, 속도 V2는 2m/s. 그 다음에 압축기에서 주위로 열 전달이 일어난다. Q닷 컨트롤 볼륨. Q닷은 얼마가 지금 빠져나오냐면 180 kJ/min. 압축기에서 주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이것은 180 kJ/min. 이렇게 될 때 이 압축기의 소요 동력, 이 압축기에 이제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겠지. 일을 해줘야 되니까 W 컴프레서. 이건 얼마냐? 몇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급 압축기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게 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상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어지고 들어가는 질량 유량, 나가는 질량 유량 일정하고. 근데 여기 지금 속도와 단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M.1은 low VA잖아요. low 1 V1 A1. 이거 알고 이거 하니까 밀도만 구할 수만 있으면, 공기의 밀도만 알면 M.을 아는 거지. 이 밀도를 1.2로 그냥 공기 밀도 1.2니까 1.2로 가정해서 할 수도 있고, PT를 이용해서 PV는 P1 V1은 low R, P는 low RT 또는 PV는 뭐야? MRT니까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P는 V1분의 M1 하면 low가 되지. low 1 RT1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low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조건에서 low는 RT1분의 P1으로 계산해서, 그럼 1점이 가까이 나올 거야. 이거 대입하고 그럼 이걸 구할 수 있지. 이걸 구하고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W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주어져 있고, H1과 H2 이 조건에서 찾아야 되겠지. H1, H2 찾고, 표를 보고 찾고, 속도 주어져 있고, 이건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나오죠. W 필요한 그 소요 동력,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컴프레서의 파워가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